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사실 의료진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데 의료진을 살려주시는 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바로 누구냐? 저희 병원 보안팀입니다. 자, 부천 순천향병원 보안팀장 류민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막 요청을 드린 게 딴 게 아니라 제 환자분 중에 20대 젊은 지방간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지방간 환자한테 장래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그 보안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거를 목표로 지방간 환자인데 살을 진짜 열심히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인기가 많은 직업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도 사실 부끄러운데 무서운 일 생길 때마다 보안팀 선생님 불러주세요. 맨날 막 이렇게 돼서 항상 좀 평소에 고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음지에서 일하다 보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마 요새 이제 보안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보통 하루를? 저희는 네. 이게 관리자하고 네. 일반 직원분들하고 나눠져 있고 업무가. 유세님은 관리실에서 네, 하시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취약지역의 네. 병원에서 산정되어 있는 곳을 이제 각각 근무자가 네네. 출입구나 응급실, 네네. 로비 화면에 선생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네네. 그렇게 네네. 해서 한 7, 8곳 네. 그리고 각 층이나 병동에 네. 이제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이제 각 조의 관리자긴 한데 네네. 대부분의 업무를 저희는 그 전체를 순회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보고 만약에 해결해야 되거나 뭔가 특정 상황이 있으면 네. 병원에 있는 이제 사무부서 네.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좀 많은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네. 그 상황에 맞추어서 네. 좀 해결하고 네. 그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출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낮에는 네. 8시에 출근을 하고 네. 오후 18시, 6시쯤에 네. 퇴근을 하고 네. 야간 근무는 네. 18시에 출근을 해서 네. 2길 네. 08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거기 앞에 저희 병원 앞에 네. 보안팀 거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 엄숙한 회의를 하고 계시던데 맞나요? 네, 아침 회의? 네. 네. 아침에랑 이제 밤에 일하는 네. 팀들이 네. 병원에서 발생되는 특이사항이나 네. 아니면 주요 환자들이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병원인데 네. 범죄 이력을 그렇죠. 가진 환자분들도 어쨌든 아파서 구치소나 아니면 특정에서 이렇게 외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혹시나 네. 제시를 할 경우에는 네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서 왜냐면 경찰들이 24시간 상주를 하지 않는 분들도 그쵸. 계시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특정 상황이 그분들이 회복하는 시기에 뭔가 도주 우려나 특정 돌발 상황, 의료진 위협이 되는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인수인계하고 그 보안팀 하시면서 네. 혹시 이렇게 좀 긴박했던 상황이 있으세요? 저는 인턴 때 저희 병원은 아니었고 그 행여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행여 환자는 퇴원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응급실 쪽으로. 근데 저도 그때 응급실 인턴이었는데 그 행여 환자가 칼 들고 와서 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때 보안팀 선생님이 나가주셔가지고 그때 보안팀 선생님 칼에 찔렸거든요. 칼에 찔려서 막 응급수술 들어가고 막 진짜 응급실은 다 난장판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보안팀은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약간 기억에 남는 그런 응급한 상황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네. 비슷한 상황들이 사실 조금 비슷한 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상자가 네. 위해를 가하거나 네. 직접적으로 칼에 찔린다 네. 그렇게까지 상황이 발발되는 경우는 없고 네. 왜냐면 네. 사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진료를 받던 말씀대로 네. 교수나 의료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왔는데 네. 만약에 병이 재발한다거나 네. 아니면 원하는 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네. 진짜로 내원실에 칼을 소지해서 숨겨서 네.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저희 쪽에 발각이 되거나 저 너무 무서워요. 그거 어떻게 발각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진이나 네. 주위 네. 분들이 보는 시선들이 많으니까 특이점이 왜냐면 저희도 24시간 외래 순찰을 오늘 같은 날 월요일도 너무 내방객이 많은데 사실 그런 돌발 우려 상황들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그런 걸 염려해서 순찰을 돌다 보면
뭔가 행동이 불안하거나 네. 거수자라고 해서 네. 좀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이게 보이고, 왜냐면 진료 목적을 갖고 오거나 네. 뭐 보호자로 오시는 분들, 네. 아니면 그게 사실 저희 쪽에서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해서. 이게 보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격이 되면 네. 서로 직원들끼리 네. 인상착의나 이런 걸 네. 아니면 다행인 거고. 네. 그런데 혹시나 주시에서 보고 있다 보면 실제로 짐에서 네. 칼이 과도나 뭐 칼, 너무 무서워. 뭐 이런 게 나온다던가 그러면은 네. 왜냐면 발견이 되면 그분한테 다가가서 네. 어쨌든 검문을 해서 네. 안 되면 요청이 만약 불응하거나 네. 그러면 경찰서에 인계를 하고 요청을 치는 이런 소지를 하고 있다. 왜냐면 네. 병원 내에는 위해도부가 네. 혹시나 진료를 받았다가 네.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뭐 달별로 한 번씩은 아니고 네.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종종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 사전 처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첫 번째 지원부터 좀 충격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료실이 문제가 여기도 네. D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작년 일인데 어떤 이제 조선족 환자의 보호자분이 뭐가 아무튼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저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저렇게 때리시려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맞습니다.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어떻게 가긴 했는데 진짜 울었거든요. 저 그날 집에 가서. 근데 칼은 정말 예전에 네네. 그런 건도 있었고 네. 실제로 그 염산을 들고 와서 부은 염산요? 누구한테? 의료진한테요? 그 네. 하려고 하는 네. 걸 들고 네. 와서 네. 다행히 그거는 사전에 보호자분이 신고를 해줬어요. 병원 중에 오늘 네. 가는데 네. 남편이 염산을 들고 간다. 근데 아. 다행인 게 그걸 비우시고 네. 물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사실, 보호자분이요? 네, 근데 사실 염산이라는 게 네. 쉽게 물이랑 희석되거나 섞이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미 남아 있어서 네. 부었는데 저희 네. 지금 실장님 계시잖아요. 네. 주장님. 네. 그 당시에 팀장 사원 이쯤 네. 되실 때 네. 그걸 맞으시고 조금 이제 옷이 타는 정도 그거 저희 팀장이 맞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로 희석이 된 거 다행히 그런데도 옷이 조금 이렇게 젖는 정도, 화상 이게 조금 좀 나는 소름 정도. 돋는다. 그래서 네. 그런 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좀 다르게 어쨌든 그 대상자들이 네. 보면은 아직 네. 보호자들도 가족들도 다 계시니까 네. 그런 내용을 다루면 나중에 자기는 걸 알고 그러니까 뭐 사망 사고 내용도 네. 유가족들이 보거나 네. 왜냐면 그런 건들이 겹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네. 여기 병원에 가면 우리 얘기인데 라고 네. 해서 보면 안 되니까 아. 그런 얘기를 못 다루겠다고. 만약에 있으니 그런 얘기를 사실 다루면은 좀 더 좋으시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누구냐 네. 같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최대한 그냥 다 빈번한 일들로. 근데 혹시 뭔가 약간 뭐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니까 뭐 네. 무서운 걸 떠나서 네. 그냥 잘 해결이 될 만한 환자나 뭐 보호자와의 그런 의사소통 사례가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난동을 부리시고 그러고 나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됐다기보단 네. 추후에 피해가 어쨌든 그분들도 지셔야 되는 부분이 네, 있었으니까 네. 뭐 신체적 피해를 가한다던가 네. 근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면 사실 보호자분들이 많이 나서는 경우가 좀 환자분들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와서 사과나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법적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야 이제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건 그냥 뭐 도움을 드리는 애초에 그냥 저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네. 아프신 분들 먼저 나서서 네. 도와드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 혹시 뭐 병원에서 보안팀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보안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저희끼리도 교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네. 안전에서 비롯되는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나 뭐 직원분들, 의료진들한테 안전을 드리고 안정을 취하면서 보는 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이거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저희는 1원칙으로 해서 직원분들 대하고 환자분들 대하고 그리고 사실 모든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역인객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아픈 몸이든 신체적인 입시지만 치료로 해서 오는데 여기 와서도 사실 다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뭐 병원에서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뭐 낙상사, 넘어짐 사,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뭐 신체적으로 취약점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근데 보호자가 없는 노인분들 마음 아프죠. 네, 근데 도움을 요청하신 걸 보면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는 뭐 열에 한 두세 건 대부분 이제 혼자 진료를 보시다가 의료진이 먼저 분들께서 이제 이분 힘드실 것 같은데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도와주는 경우.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네네. 먼저 사전에 요청을 하시면 다치시는 경우가 없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결국 우리 순서양 병원은 몸도 낫고 마음도 나아서 가야 되는 곳이네요. 혹시 약간 뭐 누구나 보안팀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의외의 업무를 뭐 담당하고 있는 게 조금 계세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주말에 보통 응급내시경 하러 한 번씩 나오는데 내시경 기계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와 저 둘이 이렇게 밀고 가기에 막 낑낑대는데 그럴 때 이제 막 보안 선생님 보이면 진짜 약간 구세주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안팀이 하는 의외의 업무가 혹시 있다면? 사실 막 이게 보안이란 업무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저희도 사실 직원들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연객분들이 보시기에도 보안이라고 하면 좀 뭔가 무겁고 통제하는 역할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병원이라는 이 사업장의 특성상 그런 따뜻한 이미지는 필요하지 않고 저희는 서비스업에 좀 강한 편이라고 느끼고 직원들도 사실 그렇게 뭔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아까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뭐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건데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의료진들한테 뭐 입원 환자분들은 짐이 많고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보면 젊으신 분들이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나이 드신 분은 고령의 분들이 많고 보호자가 없으신 뭐 그런 거를 뭐 저희가 공동에서부터 뭐 날라드린다던가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환자분들을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차량 통제나 이것도 보안하고 연계가 되는 게 사실 저희의 업무가 아니라 맞아. 차량 통제도 진짜 하시죠. 주차팀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지만 왜냐면 저희가 인력 보충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길을 건너시다거나 부단횡단이 나오면 저도 사실 급하시 이게 어쩔 수가 근데 저는 없다고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왜냐면 그게 사람의 심리 특성상 할 말이 없.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죠. 만약에 내가 내 순번에 정확하게 진료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밀려서 또 기다리셔야 되고 이제 뭐 치료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외에 사적 생활도 있으시고 뭐 일을 하신다던가 그런 시간을 맞춰야 되시는 분들도 많고 긴박하게 그러면 차량이 밀리고 급하게 또 여기가 그분들도 뭐 집에 가야 되니까 차량도 막 쌩쌩 다니시고 사실 뭐 3-40km 저속 주행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치였을 때 충분히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업무들도 지원을 하고 뭐 사실 안 하는 업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류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서류 업무도 도와드리고 사실 대부분의 업무들은 그 부서에서 사실 발 뻗고 어딜 찾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를 보면 그래도 곳곳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의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일에 필요하신 분들이 그 일이랑 뭐가 되든 상관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는데 티가 안 나셔서 다들 너무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관련해서 이게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는 사실 뭐가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 한마디가 직원분들이 해주는 게 그 내연객분들이 설령 그냥 문 한번 잡아드리고 문 열어드리는데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실 힘이 되고 그냥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한마디가 그냥 좋아서 생각보다 말 한마디의 힘이 진짜 크네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세님 막 처음 출연하시기 전에 막 떨리신다 그러시더니 말씀 너무 잘하셔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방문객이 아까 딱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조심해야 될 범죄 유형이나 뭐 대처법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일단 제일 내연객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제실 환자나 분실 도난 사고가 너무 많아서. 도난이요? 병실 안에서요? 네, 병실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내연객분들이 진료를 외래 진료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제일 건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게 도난 분실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훔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이루어진 그 빈번한 사례는 사실 그게 제일 많고 이게 제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회객으로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과일, 맞아, 이렇게 맞아. 뭐 음식 선물 이런 게 많았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현금이 제일 많은. 요새는 그래요? 예, 바뀌었군요. 과일 바구니나 뭐 이런 걸 네. 왜냐면 네. 파는 데도 많지가 않고 네. 그거를 이제 구하기가 그냥 오셨다가 네. 근처에서 구하려고 하면 뭐 시장까지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면 근처에는 구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현금을 찾아서 인출하셔서 만나시고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걸 받으시면 병실에다 그냥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는 요즘 병원이 저희 병원이 이제 뭐 비밀번호키나 개인 캐비넷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내 자리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일반 서랍에 보안키가 없는 서랍에다 두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게 밤에는 다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 이 병원의 그런 시스템을 잘 아는 절도범들이 뭐 내방을 해서 근데 사실 이게 병원에 뭐 보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병동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힘들잖아요. 못 들어오는데? 뭐 이제 출입키가 필요하거나 환자분들이 모두 바코드 인식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용하는 이제 기다렸다가 보호자인 척 같이 새벽까지 이제 유동 인구가 없고 의료진들도 좀 취약하고 인원이 줄고 환자분들 자는 시간에 뭐 그런 시간 범죄가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외객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 왔다가 뭐 카드 결제가 요즘 많긴 한데 그래도 현금이나 아니면 귀중품을 뭐 금부치 왜냐면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맞아 금부치 떼고 하잖아요. 빼셔야 되는데 가방에다 놓고 이제 대기석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그걸 그냥 급하니까 들어오세요 하면 두고 들고 같이 진입을 안 하시고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그걸 당연히 그럴 누가 병원에 훔치러 와야지 이게 아니라 있다 보면 그렇게 남의 물건에 손이 가서 물건이 보이면 그런 무신 분들이 가끔 간혹 정말 있어서 CCTV로 모니터링해서 확인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실제로 있고. 그 CCTV가 그러면 있어서 잡아내긴 하는군요. 어떤 분이 가져가셨는지. 병원에 최대한 그게 점점 CCTV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고 뭔가 그랬을 때는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병원 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업무 협조가 잘 돼서 CCTV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금방 범죄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빨라졌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귀중품에 대한 경각심이나 잃어버릴 걸 내가 이렇게 두면 누가 가져가겠어 이런 안일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즘 사실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범죄에 악용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그 진료 영수증이나 예약 확인증 그걸 가져가요? 그걸 떨어져서 그걸 수집하다 보면 진짜로 그게 실제로 개인정보에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그거를 주워서 뭔가 나쁜 데 이용하는 실제로 뭐 그거를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서 그런 개인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런 경각심도 좀 가져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분실물로 들어오는 것 중에 그게 너무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런 거 다 찢어서 버리시거나 파쇄하시고 왜냐면 요즘에는 성함이나 연락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거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진료 영수증에는 뭐 카드 기록이나 뭐 이런 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하신 영수증 보면은 요즘에 카드 영수증 지로에도 그거 가지고도 실제로 매스컴에서 나온 게 그 종이 한 장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실제 사례들이 많았고 뉴스를 보지 않거나 그런 걸 접하지 못하시면 쉽게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것이 라고 그냥 좀 생각하시면 나중에 도난 조심, 개인정보 보호 조심 이 두 개. 하나 더 있나요 혹시? 제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좀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사실 좀 있어서 시설요? 어느 시설? 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이게 환자분들이 뭐 진료를 하시다 뭐 풀대나 아니면 뭐 워커 같은 거 그걸 그냥 들고 엘리베이터 타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연되고 그러면 워커하고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진짜 폴대 끌고 타시는 분들도 원체 많고 폴대로 에스컬레이터?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한층이니까 빨리 가고 싶고 그냥 좀 이렇게 귀찮아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근데 실제로 그 발판이 좁다 보니까 사람 하나 서서 그 공간에 들고 타시고 이러다 뭐 부딪히고 끼고 그러면 끼임 사고 그걸로 인해서 막 기다렸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많아요. 그냥 들고 계시다 보면 무게중심이 떨어지고 손잡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고 그냥 이거에 그냥 기다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 유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후 이제 여쭤볼 때 약간 네. 범죄랑 관련된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희 병원 보안팀은 되게 안전과 관련된 예, 키워드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병원에서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병원 보안을 네. 먼저 잘 구축을 해놓고 네. 저희도 그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범죄율은 저희 병원에서 거의 없다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친구는 오게 되면 이 영상 꼭 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하고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도와주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거 항상 병원은 의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보안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리플 달아주시면 또 따로 답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